안녕하세요. 행복한 백수입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인천에 가서 그 비어있는 빌라들 그 과거에 이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비밀번호를 확인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일러를 외출로 켜놓고 왔습니다. 네 군데를 다 돌아서 다 켰어야 되는데 한 집에 그 비밀번호 못 찾아가지고 그 과거에 계셨던 분한테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하나는 못 하고 왔는데 방금 또 문자가 왔네요.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네요.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긴 합니다. 예.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빙판길 조심하시고, 예. 추워도 뭐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금요일 날 제가 그 저한테 채권자이시기도 하시고 제 저가 좀 존경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경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. 예. 지분 경매 같은 지분 경매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탑 티어 같아요. 예. 제 생각에는 그 지분 경매를 정말 그렇게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은 없어가지고 여지껏. 예. 그래서 그분 수업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최근에 제가 진행하는 수업 듣는 수강생분들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거기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그 수업이 너무 좋았고 진짜 그때 특강 비용이 5만 원이었는데 수업 참가비가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내고 가서 한 5억 원 어치? 예, 5억 원의 가치 정도를 얻어온 것 같습니다. 예. 그 제가 그 블로그가 아니죠. 아래 그 고정 댓글? 아니요, 고정 댓글로 제가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댓글에다가 그분 이제 블로그 제가 강의 듣고 블로그 주소를 공유를 드릴게요. 그분이 성함이 신주호님인데 그 제가 10년 전에 처음 가서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었거든요. 예. 그때도 법정지상권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유독 그분은 지분 물건이 많았어요. 예. 그래서 그때 가서 강의를 듣고 이거는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.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하고 바로 이제 경매 입찰장 가가지고 받았던 물건이 지금 요 화면에 있는 물건입니다. 예. 그래서 신조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은 정말 실전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, 어떻게든 좀 더 배워보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투자금도 많이 없었고 일단 이걸 그 제가 배워가지고 낙찰받은 물건 자체는 또 단기로 매도는 안 됐고 굉장히 또 장기 보유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 뒤로 뭐 수업을 계속 가서 듣지는 못했고요.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뒤로 계속 형 동생으로 지내다가 지금은 뭐 벌써 한 10년 뵌 지는 10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. 예. 그 같이 오셨던 수강생분들도 너무 놀라워하시는 표정들이 진짜 다 느껴지더라고요. 예, 말씀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. 그래서 이분 신조 형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귀인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귀인이신 분들이 신씨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신성철님, 신쌤도 귀인이시고 신주호님, 형님도 귀인이면서 또 채권자시고 아무튼 신씨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. 아직 요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도구를 쓰는 게 이렇게 좀 부족해요. 그래도 요번에는 좀 화면이 지난번에 좁게 나와가지고 요번에 확대를 좀 해봤어요.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보시기 편하게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또 뭐 좀 능수능란해지면 좀 더
잘 해볼게요. 예. 요 물건 한번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. 제가 2014년 11월 17일 날 받은 물건이네요. 76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662만 7천 원 쓰신 분이 이 공유자였던 것 같아요. 예. 공유자셨고 이 물건이 굉장히 특이한 게 총 15필지가 지분으로 나왔는데 면적은 45평밖에 안 돼요. 그러면 평당 아니 한 필지당 한 3평씩 나왔다고 볼 수 있죠. 45평 잡으면 15필지니까.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혹시나 이게 물건을 좀 보면 소유자가 있나? 예. 보시면 이 정씨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가 볼 때 이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. 한 99% 정도 가지고 계시고 한 95%에서 98%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뭐 아주 적게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 또 한 분이 한 저보다는 조금 이분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. 그래서 총 3명인데 한 분이 거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계셨다. 95% 이상. 예. 그래서 가장 소수의 지분을 가진 분의 매각 그 물건이 나온 건데 이게 15필지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만약에 거래를 한다거나 할 경우 제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를 찾아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매수를 한 거죠. 다행히 낙찰을 그때 받아서 잔금을 내고 뭐 그때까지 별 소식이 없었어요. 예, 소식이 없었고 위치를 한번 보면요. 건재함 전자지도 여기 건재함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역을 뭐 짓고 있었고 지금은 뭐 다 지어져 있지만 예, 여기 정도였고 여기 보시면 요 일대 땅이었어요. 요 일대 보이시나? 예. 잠깐만요. 요 일대 이 일대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. 예. 그리고 이거를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. 예. 로드뷰로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 건물이 없었고 이 건물 지으신 분한테 한 필지는 팔았어요. 한 필지는 팔았고 그리고 그 뒤에 필지도 이분이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셔가지고 팔려고 하셨는데 살려고 하셨는데 그 새로 사고자 하는 물건에는 또 소유자 한 분이 더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유자가 총 3명이다 보니까 그거는 못 팔았어요.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예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3-27이 아까 건물 지어진 공간이고 3-28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여기 또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런 형태예요. 그리고 이 가운데 도로 예, 여기도 되어 있고 이렇게 총 15필지인데 한, 둘, 셋, 네 개, 이 네 개 정도는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 정도는 도로였고 여기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딱 그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상황은 아니었나 싶었고 현재 지어진 곳은 산 41-27 예, 여기였습니다. 그때 제가 2014년 11월 정도면요. 2014년 11월 정도면 물건을 아마 뭐 아현 2구역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
그 투자금이 많이 물려 있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경매로 빌라를 두 채를 받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묶여 있고 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뭐 이런 소액 물건 찾아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사실 현금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좀 작은 물건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늘려 나가는 게 맞는데 그때는 이렇게 물건을 찾는데 시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. 밤에 뭐 밤을 새서라도 할 만한 물건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런 게 또 제 눈에 안 보이면 수업을 듣고 와서 또 그 수업에 맞는 물건을 또 똑같이 검색을 하려고 패턴을 그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뭐 밤에 계속 밤새 가지고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심정지도 한번 왔었잖아요.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 이거는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찾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경매를. 그래도 경매를 배워놨기 때문에 이런 이게 그 한 필지는 일반 매매됐다 그랬잖아요. 일단 매매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보시면 여기 아까 41-27은 먼저 매매가 됐어요. 일반 매매로. 이게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아마 토지대장 보고 찾아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집에 남겨져 있는 거를 그때 제가 자취할 때인데 제가 같이 사는 동생이 확인을 해줘가지고 거기로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팔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산 41-28부터 한 7필지를 공매로 매각을 했어요. 예. 그러면 15필지니까 7필지가 남았죠. 앞에 한 필지에서 8필지까지 팔았고 원래는 다 공매가 모든 게 다 들어갔었고 공매가 들어간 원인은 제가 그 작년에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다 너무 많은 금액을 다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연체가 돼가지고 그 압류가 들어왔길래 압류가 들어온 거를 그러면 이것부터 좀 팔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거랑 뭐 예전에 아현 1구역에 공매로 받은 토지 지분이 있거든요. 대지권 지분. 그런 걸 먼저 좀 넣어달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걸 넣어 주셨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공매에서 낙찰 받고 낙찰이 일어나고 보시면 여기 보면 낙찰이 7월 10일 날 일어나고 뭐 7월 또 그 뒤에 가보면 뭐 8월 조금 전에 7월 말에 낙찰된 것도 많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모판 7필지 같은 경우는 낙찰이 안 돼가지고 더 기간이 늘어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쯤에 제가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. 성실 신고 대상자라 가지고 6월 달에 신고하고 7월 말에 환급을 받거든요. 7월 말에 종합소득세 환급이 들어오니까 그 환급분이 자연스럽게 그 압류에 그 체납된 그 세금이 충당이 되는 거예요. 충당이 되면서 그 세금이 갚아지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공매가 다 그 절차가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. 왜냐면 세금을 갚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 그 못 팔았던 7필지까지도 어떻게든 공매로 다 팔 수 있었을 텐데 참 타이밍적으로 좀 아깝긴 했는데 그래서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. 현재 공매로 그렇게 해서 7필지를 매각을 했네요. 그래서 요거 하면서 약간 특이했던 게 잔금 이분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신 분들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. 어차피 그거는 저한테 다시 돌아올 것 같았어요. 세금은 납부가 됐지만 이 낙찰된 잔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올 것 같았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아직 안 낸 물건들 그런 물건들인데 제가 세금을 갚아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이게 그
진행이 멈춰야 되는 구조인데, 그럼 그분들은 그거를 계약금을 돌려받고 포기를 하는 건지, 아니,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이 그냥 잔금을 내고 저는 그거를 이제 팔았던 것 같아요. 팔게 된 거죠, 결국에는. 그분 제가 세금은 갚아가지고 원래는 절차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이미 낙찰받은 이후에 세금을 갚아진 형태다 보니까 그 낙찰 받으신 분은 잔금을 내고 가져가셨던 것 같았어요. 예. 그런 게 좀 특이사항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여기 이 지금 일반 매매로 매매한 물건을 매도를 했을 때 2018년 7월 5일쯤에 매도를 한 거잖아요. 7월 달. 그리고 이게 취득이 2014년이죠. 2014년 말. 제가 매매 사업자를 2015년 하반기에 냈거든요. 예. 2015년 하반기에 냈는데 이 물건은 매매 사업자 내기 전부터 지금 보시면 취득 일자가 2014년 12월이니까 이 물건은 매매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혹시나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신고할 게 아니라 얘는 내가 매매 사업용 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냥 그 분리과세된 양도세 신고를 한번 해봤어요. 왜냐면 금액 자체가 좀 소액이고 만약에 그 뭐 세무당국에서 이거 당신은 이거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지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? 라고 하면 뭐 가산세도 내야 되고 그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양도 차익 자체가 좀 적은 물건이다 보니까 그럼 이 물건으로 한번 그거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매매 사업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라고 해가지고 그 종합소득세를 이제 미리 자진 신고해서 예정 신고로 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물론 양도세 내는 그 기간이랑 똑같아요. 팔고 나서 그 다음 달로부터 뭐 60일인가 그 안에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근데 그 내는 게 개인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지만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으로 쌓아가지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것만 하나 딱 떼가지고 얘는 매매사업용 재고자산이 아니다는 취지로 그 세무사님하고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죠. 제가 세무사님하고 협의를 하던 건 아니고 부탁을 드려서 요거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그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된다. 이거 매매사업용 재고다라고 나중에 그게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또 가산세도 내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매매사업자를 내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다 재고자산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, 주변에서.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. 근데 저는 과거에 매매사업자 내고 나서 취득한 게 많았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. 그 중에 하나인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. 저도 궁금하니까. 근데 결국에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은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은 매매사업자를 내고 매매사업자를 인정을 받으면 다 재고자산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. 이게 만약에 제가 공매나 경매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은 알고 있다 보니까 얘를 먼저 공매를 넣어달라 그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거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공매를 넣더라도. 그래서 공매로라도 지금 그때 당시로는 뭔가를 팔아가지고 일부라도 수익을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됐던 시기인데 그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세금이 환급되면 자연스럽게 그 충당이 다 돼버려요. 체납 세금이 다 충당이 돼버리는 거죠. 환급되는 게 저한테 들어왔다가 제가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체납했던 그 세금이 있으면 제가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다 체납을 다 그 충당을 시키고 나서 남은 것만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.
아, 그러면 환급 받는 시점에 이 공매라는 절차가 중단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, 근데 압류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공매를 안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. 왜냐하면 계속 체납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. 예. 자기도 압류를 걸어놓고 1년 안에는 공매를 넣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담당자분이 뭐 아무튼 뭐 감사의 지적을 받거나 뭐 불이 아무튼 자기 일을 태만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분은 넣어야 되고 저는 좀 있으면 환급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굳이 또 뭘 넣어야 되냐라고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임차인이 또 주거 그 자기 관련 그 권리를 또 신고하고 하다 보면 토지보다는 늦어지거든요. 예. 그 주거용 물건이. 그래서 그러면 주거용을 선택을 해서 공매를 넣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취하됐겠죠. 그 공매 진행 비용만 날리고. 왜냐면 그 사이에 7월 말에 제가 환급 받는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었으니까. 그래서 그나마 이 토지 물건을 넣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얘라도 뭐 얼마라도 이렇게 매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. 예. 그래서 경매 공매 뭐 관련해서 공부하는 게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다. 예.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워낙 그 경매 물건도 많고 또 입찰장에 사람도 많이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낙찰가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럴 때 뭐 자기가 지분 물건 같은 거 혼자 취급하시기 힘들다 그러면 뭐 경매 잘하신 분한테 가서 좀 배워가지고 지금 시기에 또 적극적으로 입찰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지금 입찰하는 거는 거의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만큼 입찰장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경매 시작하고 나서는 못 본 것 같아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너무 좀 횡설수설이긴 한데 이렇게 작은 물건으로 접근해서도 얼마든지 할 만한 물건 많으니까 뭐 그 특히나 이제 경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금 초기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뭐 경매 지식이 많이 없지만 좀 심화반 가셔가지고 많이 배우셔가지고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같은 시기에 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그 특별히 뭐 상승 꼭지에 사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그 추세적으로 큰 하락이 뭐 4년, 5년 나오기 전에 한 1, 2년 전에 사가지고 거기서 물려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회복을 못하는 그런 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시점에서 그 특히나 뭐 경매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설사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매수한 가격까지 돌아오는 시간, 그 회복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뭐 무조건 경매로 싸게 받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싸게 받은 거니까 더 떨어질 일 없어 이런 건 아니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의미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경매로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은 뭐 아직 그 도전 안 해보셨다거나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이 다들 좀 고점에 매수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힘든 상황이다. 지금 쉽게 말하면 물려가지고 힘든 상황이다. 그러면 지금 시기에 가급적이면 좀 너무 힘들어하면서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뭐 임장을 가시든 혹은 아니면 여기 경매 수업을 가가지고 좀 더 자기만의 스킬을 더 키워 놓는다.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더 가서 느낀 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.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물건이 있으면 골라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